자, 오늘 할 거는 여러 가지 부등식. 네. 자, 이거 할 건데,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냐면 2학년 1학기 때 배우셨어요. 기억나시죠? 2학년 1학기 부등식.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 네. 이런 게 좀 생기는 거고, 계산하는 방식이나 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특별하게 하는 내용은 연립부등식 여기까지는 중학교 내용을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중학교 때 나왔던 거.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조금 몇 개 있긴 있는데, 계산하는 거에는 중학교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푸는데 문제될 건 없어요. 네. 그냥 중학교 방식 그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그 2차 함수를 배웠잖아요?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부등식 표시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대로 나오는데. 그래서 얘까지도 솔직히 풀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도 그냥 2차 부등식 2개 이제 가지고 하는 거여서 연립 방정식 부분이랑 하는 거여서 앞에 내용만 알고 계시면 부등식 단원이 막 어렵지는 않은데 특정하게 어려운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특정하게. 일반적인 것들은 다 풀만해요. 네, 방식은.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이제 몇 문제 더 있어서 그런 것만 좀 생각하시면은 할만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부등식,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등식은 당연히 초과, 미만, 이상, 이하, 뭐, 요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네네. 예, 다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것만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등식의 성질도 중학교 때 배웠죠. 덧셈의 성질, 뺄셈의 성질, 곱셈의 성질, 나눗셈의 성질.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곱셈이랑 나눗셈 할 때, 네, 음수가 곱해지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우셨죠? 마이너스 2x가 뭐 3이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마이너스를 곱하고 부등호 방향이랑 부호를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에다 내려주면 네 이렇게 값이 된다. 이게 이제 중2 때 한 내용이잖아요. 이것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앞에가 음수이면 네, 내리고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주셔야 되고 앞에가 양수이면 그냥 내리시면 된다. 네. 자,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방식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이죠. 자, 방금 한 내용이 요거예요. 요 식이 있는데, 네, 근데 A가 양수야. 그러면 얘를 분모에다 내린 요렇게 식이 된다. 네, 요 얘기고, A가 음수야. 그러면 얘를 내리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된다. 요게 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번. 네. 이게 이제 추가된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방정식, 이 고등수학 할 때 2차 방정식에서도 요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2차 방정식에서. 자, 지금 얘는 AX가 B보다 크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지금 A가 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잖아요? 그럼 얘 X 상관없이 무조건 0이죠, 좌변은? 네. 그래서 0이 됐는데, 뒤 B가 하는 역할을 보는 거죠. B가 0이거나, 자, B가 0이라고 우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B가 0이면 부등호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부등식이 아니죠? 그러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립하면 그 값의 범위를 쓰는 거고 성립하지 않으면 해가 없는 거야. 부등식에서 범위 안에 답이 없으면.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당연히 여기 보면 0보다 크다니까 B가 예를 들어 1, 2가 돼도 맞지 않죠? 네, 그러니까 얘도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B가 음수일 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네. 얘는 성립하죠? 0이 마이너스 2보다 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봤을 때 부등식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를 확인하셔야 되는. 네. 이 내용을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를 푸실 때 이 1, 2, 3번을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2번까지는 중학교 때까지 확인하는 거였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3번까지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하셔라.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써줘야 된다. 자, 개념 체크 1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A가 양수고 지금 B가 음수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A랑 B랑 비교하면 A가 더 큰 거죠. 네. B를 넘겨보면 A-B는 양수라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자, 지금 기억을 먼저 볼게요. 부등식의 성질 사용한 거죠. A가 B보다 큰데 1을 더해봤자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얘는 맞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A랑 B가 큰데 마이너스 3 했다고 부등호 방향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우리가 이렇게 2차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1차식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넘겨야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b가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래서 a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1차식이 되니까. 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a가 양수인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구해놓은 거 보면 얘도 양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양수끼리 곱해봤자 양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네, 이런 경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면 A가 B보다 작다니까 얘는 틀렸죠. A가 B보다 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 디귿이 답이 된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아직까지?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 자, 부등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x가 있으면 x는 좌변으로 넘겨야죠. 네,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 거니까 1번을 정리를 하시면, 자, 동류항끼리 묶어주면 a-2x가 될 거고요. 네, 2도 넘기니까 a-2가 됐어요. 가로로 똑같이 칠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아까 제가 확인해야 되는 거, 이게 둘 다 문자가 있잖아요. 지금 식에. 그럼 얘가 앞에 있는 a-2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얘가 음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으로 쓰면 a-2가 0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a가 양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를 그냥 분모에다 내리면 된다 그랬고, 그럼 그대로 분자분모가 같으니까 약분돼서 x가 1이 나오겠죠. 자, a가 음수, 이 앞에 x 앞에 개수가 음수면 차이는 뭐예요? 얘를 그대로 내리는 건 양수든 음수든 똑같아요. 부등호 방향만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다가 되는 게 두 번째 방식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자, 그러면 3번이 중요하죠. 얘가 0이니까 x가 상관없이 좌변이 0이잖아요. 얘도 0이죠? 근데 부등호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틀렸죠? 부등식이. 그러니까는 얘는 해가 없다라고 답을 쓰셔야 된다. 요게 중요한 거라고요, 3번이. 네. 이해는 되실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나오고 풀어라 그러면 이 세 개 다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2번처럼 뭔가 조건이 있어. 얘도 어차피 하는 방식은 똑같이 x를 넘겨서, 네, 그러면 얘는 a-3의 x가 될 거고, 얘는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근데 합차 공식인 게 보이죠? 그럼 a 플러스 3이랑 a-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우선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근데 문제에서 답을 가르쳐줬잖아요. x가 4보다 크다가 나와야 된대요. 자, 근데 이 식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바뀌었죠? 부등호가 바뀔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이 앞에 있는 a-3이 음수여야지 바뀌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란 얘기잖아요.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세 번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얘가 음수라고 생각하고
내려가시면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고 a-3이 분모가 되고 a 플러스 3, a-3이 된 거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서 x가 a 플러스 3만 남겠죠. 근데 얘 값이 지금 4라고도 나온 거잖아. 얘가 4인 거죠. 그러니까 a 값이 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조건을 주어지면 그러면 그거에 맞는 조건만 계산하시면 되고 1번처럼 아무 얘기 없으시면 다 계산하시면 되고.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세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번 답이 요거였고 2번 답이 A는 1이었어요. 자, 이따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부등식. 자, 요거에 대해서 할 건데 연립부등식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연립방정식이랑은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푸는 방식이랑 뭐 접목을 시키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아예 상관없는 거예요. 네, 연립방정식이랑 연립부등식은. 자, 연립부등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1차 부등식이 그냥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학년 때 배웠던 거 생각하시면 1차 부등식 알면 뭐였어요? 수직선에 나타냈죠. 네, 그러니까는 수직선에 두 번 나타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방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추가되는 것도 없어. 그냥 식이 두 개면 하나하나 각자 수직선에 나타내면 끝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답을 표현하는 방법만 이제 겹치는 걸 표현하는 거여서 네. 중학교 방식을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 x의 범위가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x의 범위가 예를 들어 하나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래서 방향이 지금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 이쪽으로 갔어. 식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직선 두 개 그렸잖아요. 그럼 답을 쓸 때에는 그냥 두 개 겹친 것만 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얘가 2고 얘가 3이야. 네. 그러면 얘가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었겠죠? 근데 둘 다 겹친 게 여기라면서요? 그러면 x는 3보다 크다만 쓰는 거야. 계속 가잖아. 3보다 큰 건 계속 겹치겠죠? 둘 다? 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냥. 이게 끝이야. 네. 그러니까는 특별한 건 없어. 그러니까 두 개 거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얘도 둘 다 여기가 겹치죠? 그러니까는 a보다 작아야겠죠. 네, 이게 답. 얘는 하나 이쪽으로 가고 하나 이쪽으로 갔죠? 그럼 둘 다 겹치는 게 요 구간만 둘 다 겹치죠? 그러면 x는 a보다는 커야 되고 b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면 이런 식의 형태로 써야 되죠.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이렇게. 근데 둘 다 같은 방향이면 이렇게 하나씩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만 외워주시면 돼요. 네, 방향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네,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 풀면서 계속 얘기는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해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부등식은 일반적인 답은 항상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범위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면, 그럼 얘는 2보다 큰 모든 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답이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는 그러면 해가 없거나 해가 하나인 게 특수한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해가 특수한 경우에 대한 걸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진한 점에 방향이 다르게 가는데 그런 겹친 게 요 라인뿐이 없으니까 x는 2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 아예 이 수직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는 그냥 해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는 작거나 같다는데 얘가 크다 이렇게 돼 있어도 해는 없는 거죠. 같은 자리여도 하나는 진한 점이고 하나는 흐린 점이잖아. 안 겹쳤다는 얘기야. 네, 이렇게 돼 있어도. 그러니까 겹칠 수 있는 건 둘 다 같다가 있을 때만 하나의 해가 나오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겹치는 게 없다. 이 정도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렇게 돼 있는 요 얘기죠. 네, 해가 없는 거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필수예제 2번으로 갈게요. 필수예제 2번에 보시면 고민하실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각자 계산하시는 거예요. 얘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여서 x는 바뀌고 1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되죠. 그대로 내리고 부등호만 바뀌는 거예요. 기준은 항상 x 앞에 개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보는 거죠. 자, 이거 하나 구해놓고 수직선에 나타내시면 돼요. 그린 동그라미에 1이고 방향이 이쪽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x 넘기시면은 2x고 이게 4가 돼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진한 점에 2고 이게 방향이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겹치는 게 여기잖아요. x는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중학교 2학년 것만 알고 계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네,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네, 생각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연립방정식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있었죠. 방법 똑같아요. 얘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식 하나 따로 쓰시고 이렇게 식 하나 따로 쓰셔서 가로 1번처럼 똑같이 나타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3x 플러스 2가 5x 플러스 6보다 작다 식 하나 쓰시고 5x 플러스 6이 전개해서 쓸게요. 2x 플러스 1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고 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네, 지금 4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하나 나올 거고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프린 동그라미 마이너스의 방향이 이쪽이라고 표시하시고 얘 넘기면 3x가 12가 돼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진한 점에 4에 작거나 같다 해서 이쪽이니까 범위가 여기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2번 답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제가 지금 수직선을 이렇게 나타내지만 수직선을 안 그리셔도 돼요. 근데 지금 계속 그리는 이유는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면서 하는 게 덜 헷갈릴 거고 이게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그러면은 바로 보이게 될 거니까 네, 그러니까는 굳이 수익선을 나타내실 필요는 없어요. 뭐 식이나 그런 거에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리라고 하기 전까지는 머리로 다 계산하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 예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해가 특수한 연립방식 해가 특수한 거니까 뭐 차이는 없어요. 그려보면 아는 거겠죠. 해가 없다가 되던가 해가 하나가 나오던가 네, 둘 중에 하나 나오게 될 거니까 그냥 빨리 계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수익선 안 그리면 답은 x가 마이너스 2가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려서 확인하면 진한 점에 마이너스 2고 하나 이쪽이고 하나 이쪽으로 갔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셔라. 자,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그려도 되는 거죠. 자, 얘는 4x가 지금 12가 돼서 x가 3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x가 네,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서 맞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그러면 x가 지금 1보다 작다. 그래서 얘는 x가 3보다 크고 얘는 x가 1보다 작으니까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답이 해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자, 요게 필수 예제 3번이었습니다. 뭐 앞에 2번이랑은 그냥 같은 방식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4번. 필수 예제 4번은
자, 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 식의 답을 가르쳐 줬죠. 네. 그 얘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지금 크거나 같다가 얘 답인 거잖아요. 누가 봐도 부등호가 똑같은데. 네. x가 지금 2보다 작다가 얘겠죠. 네. 그래서 확인하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는데 얘 값이 2였으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어서 a가 1이라는 거. 자, 얘도 정리하면 x가 b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2가 돼야 된다. 아, 마이너스 2군요. 네.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응용이 되는 문제들이 얘처럼 대놓고 부등호가 다르면 누가 구분을 못해. 그죠? 근데 둘 다 갖다 붙어 있으면 이제 고민하셔야죠. 얘 값이 이식인지 얘 값이 이식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경우를 두 가지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4번도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 필수 예제 5번 해를 갖거나 갖지 않는 조건이 주어진 연립방정식 연립 1차 부등식. 자, 해를 갖도록 한다. 요게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네, 지금 필수 예제 5번을 잘 아셔야지. 근데 이것도 이제 중2 때 A값의 범위 기억나요? 요 문제? 해가 음수, 자연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A값의 범위 문제 나왔던 거 있었는데. 1차 부등식일 때도. 그래요? 네. 그거 혹시 기억 안 나요? 그거랑 같은 맥락인데, 네. 근데 이제 식이 두 개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여서 조금 더 헷갈릴 수는 있는데,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문제가 활용보다 좀 더 어려웠잖아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네. 기억나. 하다 보면 기억날 수도 있어요. 네, 설명할게요. 자, 지금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식을 따로따로 정리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네, 그냥 문제 안 읽어봐도 네, 정리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넘기시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돼서 마이너스 1 곱하면 a 마이너스 3. 자, 이게 첫 번째 정리한 식이고요. 두 번째는 넘기면 마이너스 7이 7x가 네, 마이너스 지금 몇이 되냐? 14? 이렇게 돼서 네, 마이너스 7로 나누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얘는 무조건 확실하니까 진한점에 2의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이 말이 중요하죠. 해를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 해를 가져야 된대요. 근데 얘를 보니까 왼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가야 되는 애잖아요. 네, 식을 보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 같다 표시는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면 해를 가져요? 안 갔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해를 가지려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의미겠네요. 이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식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a-3이었어요. 이 점이. 자, 그게 2보다는 크다는 걸 알죠? 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건. 얘가 딱 이어도 해를 가져요? 딱 이어도 해 가져요? 둘 다 같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같은 숫자면 얘가 2라면 해 2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다도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A가 넘어가면은 지금 5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1번 답. 이해 되실까? 네.
그래서 수익선 그려놓고 그거에 짜맞추기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좀 더 해볼게요. 2번도 다시. 자, 얘도 x는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5가 돼서 x는 부동호형 바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5 그러니까 x는 2분의 a 플러스 5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2x가 8이어서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거. 자, 그래서 수익선에 또 나타내셔서 4구 방향이 이쪽이어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제 얘를 생각할 건데 문제에서는 해를 가지면 안 된대요. 근데 얘 방향이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그럼 맞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분의 a 플러스 5는 4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방금 1번처럼 딱 4에 왔어요. 2분의 a 플러스 5가 해 가져요? 안 갔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얘가 4야. 근데 문제에서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자리에 왔어. 최대한 얘가 땡겨져서. 근데 해 안 갔는다며? 그럼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갖다를 붙여야 돼요. 성립하면, 네. 그대로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답이에요.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중요한 건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랬지만 여기에 이 같다를 붙여야 되냐 안 붙여야 되냐에 따라서 네, 답이 맞고 틀리고가 결정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는 안 붙이면 뭐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예요. 뭐 저야 뭐 시험 보면 부분 점수를 열심히 주겠지만 네, 학교에서는 그냥 다 틀린 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저걸 잘못 붙이면 그냥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걸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게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6번까지만 설명. 뭐 이렇게 많아? 네. 계속 해볼게요. 네, 설명할 게 많네요. 자, 6번. 방금 했던 거랑 뭐 비슷합니다. 정수인 해의 조건이 주어진 연립 1차 부등식. 그래서 연립 부등식 얘랑 얘가 있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일 때. 방금 한 거의 연장이에요. 네, 그냥 방법은 똑같은데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고. 첫 번째 거는 x가 지금 a-2보다 크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정리하면 7-x가 2x-2여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9여서 x가 바뀌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자, 얘 먼저 표시하고요. 진한점의 방향이 이쪽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얘를 표시할 건데 조건이 정수가 3개일 때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정수가 3개가 겹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겹쳐야 되니까 무조건 이쪽에 있겠죠. 방향도 오른쪽이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정수가 3개 겹치려면 뭐 있어야 돼요? 정수가? 이 사이에 정수가 뭐 있으면 돼요? 3개 겹치려면 숫자가 뭐여야 돼? 1, 2, 3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도 이해될까요? 3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를 2라고 치고 여기를 1이라고 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이 다음 숫자가 0이죠? 0 넘어가면 안 되지. 그죠? 그럼 정수가 4개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a-2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무조건 1보다 작겠죠.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결정하면 돼요. 아까 전 거 좀 이해하세요. 갖다 붙여야 돼요. 어디다 붙여야 돼요? 다른 분들은. 아,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어디다 붙여야 돼? 뭐 이거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 네. 여기에서 이제 갖다를 누구한테 붙이냐가만 확인하면 이제 답이거든요. 네. 누구한테 붙여야 돼? 0에 붙여야죠. 왜냐면 이 식 자체에 나와 있는 요식을 보시면 얘는 갖다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돼도 0을 포함하지 않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1, 2, 3만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1이었다면 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정수가 두 개뿐이 안 겹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끝난 게 아니죠?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플러스 1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셔서. 그래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1번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고 계시는 거죠? 네. 2번을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자, 2번 정리하면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여서 x가 바뀌고 2보다 크다가 나왔고요. 얘는 넘어가면 x가 a-1이에요. 그래서 또 수직선을 나타내 주시고 2가 되고 방향이 이쪽이고. 자, 이제 문제를 읽을게요. 모든 정수 x의 값이 합이 5다. 그러면은 숫자가 지금 나와 있는 거 표시를 해보면 방향이 왼쪽이니까 흐린 동그라미에 a-1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가야 돼요. 정수의 합이 5란 얘기는 정수가 뭐뭐 있어야 되죠? 2, 3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야지 3 더하기 2에서 5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4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a-1은 3과 4 사이에 있어요? 네. 여기까지 됐죠? 자, 누구한테 갖다 붙일 거죠? 응? 누구한테? 좀 들리게 좀 얘기해주세요. 누구한테 붙여? 4에다 붙여야 되는 거죠. 네. 얘가 4까지 가도 4 포함 안 했으니까요. 2, 3만 포함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을 다 더해주시면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2번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실까요? 네. 요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여기 부등식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네. 이거보다 어려운 거 없어요. 이해 되셨죠?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활용. 활용. 요거는 좀 다양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뭐 의자 문제, 긴 의자 문제라고도 하고 이렇게 상자 문제라고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어요. 방법 자체는. 뭐 여기 나와 있는 요식 하나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좀 표현할 수 있어서 네,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립부등식의 활용 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자에 사과를 나눠 담는데 한 상자에 4개씩 담으면 사과가 16개가 남는다. 그러니까 상자를 네모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 상자가 몇 개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상자의 개수가 X개인 거예요. 근데 4개씩 담았으니까 이 담은 거의 총 개수는 4X겠죠? 네. 근데 16개가 나왔으니까 16을 더하면 이게 총 개수겠죠? 이건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16개가 남았으니까 다 꺼내고 다시 담은 거야. 남은 거까지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한 상자에 6개씩 담았어요, 이번에는. 여기 6개씩 들어가요. 그랬더니, 지금 사과가 2개 이상 3개 미만으로 남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래 이 문제가 아닌데. 얘는 좀 쉬운 문제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으니까 6x죠? 근데 이상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2개 이상이니까 플러스 2 이상, 그 다음에 4개 미만이니까 여긴 미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네. 얘는 쉬운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그냥 이렇게 따로 하나, 이렇게 따로 하나 계산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넘기시면 2x가 14여서 x가 7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네, 2x가 넘어가니까 12. 그래서 x가 6보다 크다. 그래서 답이 x가 6보다 크고 네,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자의 개수는 6에서 7 사이의 개수니까 뭐 소수 분수 나올 수 없잖아요. 상자의 개수를. 그러니까 7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건 요 유형이 아니고요. 아니네. 안 나왔네. 그럼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겠다. 자, 설명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른 유형이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해봤고요. 158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